안녕하세요. 그 비누 의자를 하나씩 놓으시면은 5분씩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앉으시면 돼요. 아니 나는 이거는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근데 항상 뭐 정책 변경이 바뀌면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책 변경이 자주 바뀌는 거는요 회사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들 뭐 회사가 자꾸 불이익을 주려고 뭘 바꾸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회사가 더 성장하고 좋아지니까 이런 우리 프론티어들한테 더 많은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익 배분을 암호화폐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금까지 회사가 이렇게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플랫폼 시스템으로 생태계를 갖고 나온 회사가 전 세계 단 하나도 없었잖아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시카고에서 세미나 중이거든요. 네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들어갈 거예요. 제가 가면 연락드릴게요. 네. 네네네. 네, 네. 볼륨을 줄여놔야 돼.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이 이시혜 씨가 엄청 너무 잘하는데 너무 전문적이라 다음 주에 못하겠다고. 어떻게. 네. 어떻게. 이제 미셸 대표 5성 됐으니까 예, 이제 저하고 같이 강의 많이 다닐 거예요. 남미까지 이제 들어갈 거니까. 혼자 생각. 아니 그렇지 앉아. 네. 적고서 얘기하는 거. 근데 되는 게 없네. 이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TV에 같이 나오고 지금 화면 정도 나왔기 때문에요. 요거는 마이크 충으로 탐색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제가 PPT 자료로 강의를 안 하고 지금 너무 지금 미국에서 이 케이스타디움으로 바뀌어갖고 궁금증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이제 정책 그 로드맵이 발표되고 그 로드맵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제 미리 이제 다른 라인 쪽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강의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서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서가시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 프론티어 되시는 분들한테 절대 회사에서 뭐 불이익을 주려고 이 정책 변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하고 KOK 플레이는 영원히 가려고 이런 시스템들을 정책을 많이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지 주변에서 아직도 KOK 플레이를 갖고 딴지 거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귀가 얇아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콕 프론티어로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KOK 플레이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냥 정책 변경되면 뭐가 이렇게 다 우르르 잘못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갖고 미리 판단하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가장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제일 궁금해 하시겠지만 뭐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그렇죠. 200% 채굴량 때문에 우리가 200% 주면 더 이상 이제 채굴량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돈 벌러 왔으니까 내가 지금 스테이킹한 금액에 대해서 200%까지만 나오고 더 안 나오면 나 이거 어떡하지? 전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근데 회사가 지금 우리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코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닝이라는 그런 그 수익을 받아가신 거예요. 마이닝 채굴이라는 건. 근데 그거는 달러 개념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킹한 금액에 의해서 이제 회사에서 정한 4%의 채굴량을 여태 수익 배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거기서 이제 200% 채굴 한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받은 채굴량을 갖고 재스테이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하나의 수익원밖에 안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회사에서 K-스타디움이라는 이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양손에 떡을 쥐고 이제 우리 KOK 플레이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좋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문호를 많이 이제 개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이런 그 크립토 시장이 이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는 전 세계 우리가 마음대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더 많은 수익 재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할 수 있는 통로도 이제는 우리가 메인넷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메인넷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출금을 해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런 메인넷이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의 그 이 KOK 코인이 18,000개가 넘는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메인넷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거래소마다 KOK 코인의 그 기반으로 쓰는 거래소 수수료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 이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K-스타디움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를 오픈 베타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기존적으로 메인넷 풀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KOK 플레이를 통해서 쿠코인을 통해서 또 어디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또 다른 거래소들 통해서 그래도 한 번씩 출금도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서 움직이시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금 어렵냐 하면 그냥 코플레이 스테이킹 해놓고 난 할 줄 모르니까 다 해줘. 와서 스터디하고 공부하시고 직접 출금도 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이런 그 크립토 시장에 앞으로 혼자서 다 자기 자산 자기가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길 따라가는 게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거래소도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입출금도 해봐야 되고 이번 또 K-스타디움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방법, 이거를 움직이는 방법론에서 한두 가지가 더 늘어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다들 나 어려워서 못해. 이것도 200% 채굴 제한 있다 그러니까 이거 200%까지만 받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거 그렇게 고만하시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해드리겠다는데 그게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그게 어려우셔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려야 되고 특히 이제 여기 시카고 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우수한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시카고 팀은 제가 볼 적에는 가장 빠르게 스터디가 되고 공부를 하실 분들이에요. 진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직까지 KOK 플레이 들어와서 자기 지갑에 돈이 어떻게 채굴이 되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같은 이 리더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걸 공부를 시켜드려야 될까? 사실 우리가 그게 관건이지. 회사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은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좋게 해드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재원을 만들어 드리려는데 왜 그게 걱정이 돼? 다만 그걸 따라가고 움직이고 하시는 방법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움직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방법에서 약간의 서로의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그렇게 적게 넣었으면 200% 채굴 제한이 있는 그러면 300불밖에 안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 그럼 600불까지 이제 받고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채굴 제한을 드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채굴을 지속해서 받아낼 수 있게끔 회사는 그거 나머지 그 부분들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단 이제는 그냥 내가 돈 있다 그래서 KFK 플레이에 들어오셔갖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는 밑에서 올라오는 후원 수익이나 이런 거를 여태까지 받아가신 분들은 조금 지장이 생깁니다. 자, 이 일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이제는 KOK 플레이라는 생태계를 하셨고 우리 회사 플랫폼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여기서 수익 재원을 받아가시는데 회사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의 프론티어로 참여하시고 적어도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만큼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인 채굴량을 약속을 드릴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헐수 없이 200% 채굴량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3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는 저도 이제 그 정책이 공지로 나와요. 저희 회사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무슨 얘기했어요. 저희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공지사항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추측하지 말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지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도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되고 첫째는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적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정보를 알고 회사에 좋은 시스템을 내가 알고 배웠으니까 이걸 알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초대 코드로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굴량을 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또 시스템이 하나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타디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던져놓은 KOK 코드를 통해서 얻는 그 이 수당을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KOK 플레이 스테이킹을 재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세 가지로 일단은 압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더 발전적이고 우리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정책이 바뀌는데 막연하게 그럼 나는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나는 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했는데 그러면 나는 죽으라는 거야? 200% 받고 나는 KOK 떠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나가라고 이런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같이 스폰서들하고 팀하고 연결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KOK 플레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팀워크라고 그랬어요. 팀워크 없이는 여러분들 레벨에 도전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2레벨, 3레벨까지는 혼자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만 4레벨, 5레벨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레벨 직급을 그래도 도전해 보시겠다 하면은 팀워크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팀워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 뭐예요? 스테이킹 머니 없이도 리퍼럴 어워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에는 사람들이 KOK 플레이를 몰라서 또 나 돈이 없어서 어떤 분은 나 돈 300불도 거기다 넣기 아까우니까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조차도 KOK 플레이에 등록을 하셔서 나도 그렇게 스테이킹 머니가 없이 등록을 했지만 그런 사람 내가 5명, 6명만 찾아도 나한테 리퍼럴 어워드가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회사는 모든 문을 지금 다 개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한테? 기존에 KOK 플레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프론티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호를 개방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 내가 수많은 질문을 받아보면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지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좁아졌다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자, 한국 분들은 기존에 미국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게 글로벌로 진출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일들을 공략하고 Sunday 우리가 이 안에서도 미국 내 in the 안에서 night. In the night. 세계에서 가장 큰 Location 글로벌 the hallback 다국민들이 우리가 좀 1, 5, 5, 초대를 6, 해서 여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진성 유저들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승부를 낼 수가 있다고 제가 강의 때마다 또 이 말은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미국에 살면서도 35 이런 분들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2F. 몸을 갖고 노동 수익으로 버텨가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1333. 이런 저 분들 그 number and 필리핀이나 뭐 이런 다 그 프론트 동남아시아 프론트에서 파킹. 국가들에서 들어온 프론트 하우스. 난민들도 엄청 많아요. 미국에는. 인더 그런 파킹 나. 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오케이. 내가 give phone 가만히 number. 앉아서 내 call. 주변에 어떤 아는 분들만 통해서 이 거기다 비즈니스를 파킹했다고 하려고 그러더라고. 하면은 파킹 놔또 발전이 따로 없어요. 있나? 자,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우리가 그 집 앞인데 어떤 보이냐? 데를 집 앞에. 공략해야 되느냐. 그게 나이와 뭐 이런 자기 직업이나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잘 캐치를 하셔서 과연 내가 어느 쪽에서 뭔가를 좀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가 어잉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안 돼도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튼 오버나이트 스테이킹 그랬대. 머니가 아침에 없어도 일하러 가려니까 등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 도전 못해?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도전들을 이제는 앞으로 그때 하셔야 매너도가 돼요. 줄 거 아니냐? 자,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누군지 아세요? 매너도 다 물어봤어? 2030 애들. 2030 애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2030 애들 지금 대학교 나와서 변변하게 직장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없습니다. 정말 좀 똑똑하고 뭔가 내가 좀 전문적인 그런 그게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직장 잡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같은 이런 플랫폼 시스템에 진출을 해서 가장 진취적이고 앞으로 최첨단 시대에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플랫폼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본인들한테도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알릴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걸 방치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앞으로 그런 자녀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알고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왜요? 젊은 애들은 이 SNS 안 하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국 우리가 뭐예요? 이런 시스템이 텔레그램, SNS 가장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 내 입을 통해서만 사업 전달이 되는 줄 그렇게만 생각하시니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K스타디움이라는 이 시스템하고 앞으로 또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스비를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인넷 풀이라는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책이 바뀌는 거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를 줄여서 회사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수익 제한을 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압박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받은 채굴량을 갖고 스테이킹 머니를 최대한으로 지금 늘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 바뀐 정책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이 일에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의 팀장들하고 긴밀하게 이제 의논을 하셔서 그 팀워크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로드맵이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역시 저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 정보들 모집해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저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도 로드맵을 지금 다 받아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이제 그 로드맵 발표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서서히 지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내일 될 걸 제가 오늘부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짓말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오늘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저도 역시 케이스타디움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약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케이스타디움을 설치를 하고 메라버스라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또 지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배우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센터에 나와서 우리 미셀 대표한테 또 아니면 미셀 대표 산하에 있는 리더들한테 이거는 꼭 습득을 하셔갖고 앞으로 입출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지장이 없게끔 거기까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고 남이 이제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더 나올 거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습득을 해놓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힘든 어렵고 이런 이 일들이 많이 나올 건데 못 쫓아가요. 그럼 포기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왔는데 포기가 안 됩니다. 저희 일은. 저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 겪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 KOK 플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기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오신 것보다 앞으로 가실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일은. 자, 회사는 우리 그 임원들 대표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 KOK 플레이, K스타디움을 통해서 나온 이런 프로젝트 진행은 몇 프로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2%밖에 진행 안 된 거예요. 2%도 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2%도. 자, 최영규 박사님이 그런 일을 갖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실 분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책이 발표되고 위에 이런 우리 회사 일을 책임지고 맡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적에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런 분들은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세계적으로 최고의 탑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잠을 안 주무시고 준비하시고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회사가 튼튼해지고 발전하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제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안 믿고 있어. 프론티어들이. 이거를 안 믿고 그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제가 이제 특히 요즘에 미 전역을 이제 센터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미팅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아니 여기 들어와서 프론티어로 1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이 회사 임원의 얘기를 안 듣고 밖에 얘기를 먼저 듣고 엉뚱한 얘기,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엄연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KOK 플레이 들어오신 사업자분들이에요. 유저이자 사업자분들이라고. 그러면 개개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왜?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뭐 2, 3년 있다 없어질 회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다 인식하셨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리 회사가 뭐 한 2, 3년 있다 없어질 회사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셨다면 그런 주변의 얘기 듣는 게 맞죠.
근데 우리 회사가 100년 이상을 갈 그런 회사로 태어났고 앞으로 성장 계획이 더 많은 회사인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할 줄도 알아야지. 프론티어라면. 그런 얘기 되면 이 귀가 얇아서 팔랑귀가 돼갖고 그 얘기 회사 거는 요만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런 얘기는 이만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일 요 근래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 야, 진짜 내가 죽을 고비 넘기고 미국에다 KOK 플레이 알리려고 내가 진짜 그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하고 돌아다니게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됐나? 제가 자책이 들 때도 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회사가 마치 프론티어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회사로 오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진짜 여태까지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턱을 만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특히 이제 요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 스테이킹 머니 좀 그래도 많이 해서 앞으로 비전을 봤다고 들어오셨는데 결국은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근래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책임이에요. 딴 게 아니고. 먼저 시작하신 선배들이 잘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돈 버는 데만 집중한 거야. 내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고 내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거만 집중한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제일 먼저 화장실 가는데 열어보는 게 채굴량만 제일 먼저 열어보자. 자, 그럼 이번에도 정책이 바뀌는데 어떤 정책으로 바뀔까 고민을 해봐야죠. 나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리더하고 탑 스폰서들하고 또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시카고의 리더들하고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 되죠. 그냥 뭐 채굴량 200% 제한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엉뚱하게 야 그거 200% 제한되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해지해야 되나? 돈 빼야 되나? 이걸 다 빼서 K스타디움으로 옮겨야 되나? 뭐 이게 진짜 너무 수준에 안 맞는 얘기들만 나오는 거야. 야 이러면서 7%에 4%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4%에서 한 2%로 내려갈 건가? 이러다 없어질 건가? 자, 걱정하는 게 다 그런 걱정이야. 돈이 어떻게 내려가고 돈이 빠진다는 이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한 번도 안 물어봐. 다들 돈 문제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채굴량이 빠지고 뭐 이 받는 리워드도 좀 줄어들고 이래 갖고선 다들 지금 조금 힘드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가 우리한테 수익을 적게 주는 부분이냐? 아니잖아요. 대신 4%로 떨어지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누가 혜택을 제일 많이 봐요, 지금?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채굴량이 4%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과거엔 직급 수당에서 레벨 수당으로 바뀌면서 총 매출에 의해서 레벨 수당에 수당 지급이 되니까 그나마 하나도 못 받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 재원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니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그 수당 지급에서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에요. 제가 하루에 10,000불이 떨어졌어요.
이번 정책 바뀌면서. 자, 하루에 10,000불 떨어지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불. 그래도 감사해요. 그게 떨어진 이 채굴량이 서서히 보면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셨어요? 자, 이게 뭐예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평생을 같이 가기 위해서 더 확실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받은 수익 제공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K-스타디움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분을 이쪽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거는 제가 볼 적에 이제 전부 이렇게 지금 미국 다니면서 보니까 메인넷이 발표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채굴량으로 받은 코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놨잖아.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외부 거래소에서 거꾸로 KOK 코인이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내가 플랫폼에서 7불짜리 받았는데 거래소 쿠코인 거래소나 뭐 다른 여길 통해서 팔려고 그러니까 4불밖에 안 줘. 지금 4불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팔지도 못하겠고 갖고 있자니 이것도 더 내려갈까 봐 궁뎅이 땀나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채굴량으로 스테이킹을 올려야 되냐 어째야 되냐 이제 막 고민이 막 생기죠. 근데 마침 정책 발표가 그런 쪽으로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외부 거래소에서 메인넷이 발표됐다고 지금 4불짜리 코인이 갑자기 뭐 8불 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외부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그렇죠.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형성이 돼요. 반대로 지금 외부 거래소에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고 싸게 살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4불도 안 되는 코인을 엄청나게 물량으로 매도를 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언제 팔겠어요? 언제 팔아 그 사람들이? 자, 코인 가격이 또 우리가 7불, 8불대로 올랐을 때 그 사람들 또 그걸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 거래소에는 항상 뭘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 자, 외부 거래소에서 저희 회사 코인 가격이 지금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지극히 이제 저희 회사 KOK 코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궤도로 크립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타이밍이 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려면 이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가 딱 왔어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야, 그동안 KOK 코인은 한 번도 내려간 적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푹 내려가니까 이거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뭐 K-스타디움 만들고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돈 코인 집어넣게 해놓고서 회사 코플레이 어디 이거 지금 날라가고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희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들이 엄청 들어와요. 그거 아니에요. 자, KOK 플레이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채굴량을 통해서 코인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KOK 플레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K-스타디움이라는 건 어떠냐?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은 채굴량을 통해서 제2, 제3의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만들어 놓는데 이 K-스타디움을 통해서 K-스타디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스테이킹이 아니고 코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코인을 여기다 던져 놓으면 그 코인은 우리가 스테이킹한 것처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배분량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평생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회사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았어요? KOK 코인으로 받았죠. 그럼 K스타디움에 엄청난 KOK 코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슨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물량으로 받은 코인이잖아. 자, 그러면 외부 거래소에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쌀 때 확 사가버려. 그리고 가격 올라갈 때 확 팔아버려. 그럼 이걸 뭘로 맞춰야 돼? 그동안 맞출 게 없었잖아요. 그 K스타디움으로 들어온 코인을 걔네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던질 때 이걸로 막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갭이 별로 없어지는 KOK 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회사하고 함께 겪어가는 그런 시기일 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그거 안 해.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회사는 일지월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회사의 전 프로젝트 중에 2%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98%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건데 상상을 해보셨나요? 회사의 프로젝트가 만약에 100%가 다 완성될 때 내 위치나 여러분들의 위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 재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그게 생각이 안 되고 그게 가늠이 안 잡히시면 여기 코프론티어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자격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수많이 플랫폼 회사들을 여러분들한테 비교하면서 그동안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모든 회사가 똑같아요. 자, 그 플랫폼으로 성장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수많은 이 플랫폼 회사들, 세계 100대 기업의 순위를 바꾼 이런 그 플랫폼 회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들 아마존 회사가 처음에 책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전 세계를 지금 온라인 쇼핑몰의 최고의 플랫폼 회사로 지금 탈바꿈 됐잖아요. 자, 그걸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회사가 출발할 땐 역시 책 몇 개 갖다 놓고 네트워크로 파는 온라인으로 파는 그런 회사밖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KOK 플랫폼은 어떤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세상에 내놨어요. 그렇게 내놓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 세계 전 국가에 150개 국가 유저들을 유입하다 보니까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블록체인의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인수합병시켰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어드바이저들이 토마스 프레이라든가 이런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런 어드바이저들 우리 회사 고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펼쳐질 우리 회사에서 개발되는 머지리티, 그다음에 뭐예요? 메타버스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 재원으로 가져갈 시스템들이에요. 그걸 뭘로 드린다? 거기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마일리지. 그게.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KOK 프론티어인데 콘텐츠에 뭐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이런 거 프론티어라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 들어가서 동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포인트도 적립도 해보고 이런 거를 진짜 프론티어답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마일리지 포인트로 재채굴도 가능하게 해드리고 또 신규 이렇게 등록하시는 프론티어들을 여러분들의 코드로 맞춰드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미팅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변경이 될 때 제가 이제 발표가 되면 또 와서 왜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자료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남의 얘기 듣지 마세요. 주변 얘기.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지금 그동안 작년 겨울 동안에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또 암호화폐를 갖고 자기네 회사에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코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쪽에 동참하신 분들 많아요. 나한테 혼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풍지박산 되고 있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3개월에서 6개월만 수업 내내고 오세요. 근데 많이는 내시지 말고 조금씩 내시고 경험해 보시고 오시라고.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예. 안 됩니다. 단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는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근데 아직도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런 쪽으로 귀가 얇아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비교를 하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드리는 것도 그런 유의 회사들하고는 엄연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은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키시고 입출금 어디를 가든지 편하고 원활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제도들이 더 강화되고 보안이 강화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실 수 있게끔 스터디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 스테이킹 많이 했다고 배에다 힘주고 나 받은 채굴량으로 200%니까 충분히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들이 더 많아요. 하실 일들이 더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시카고 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등록하시고 입출금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습득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채굴량 어디로 출금했어요? 쿠코인으로 대부분 다 출금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케이스 스타디움을 통해서만 출금이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쿠코인인지 안 돼요? 예, 쿠코인은 쓰실 수는 있는데 우리 회사 KOK 플레이에서 발생된 채굴량은 케이스 스타디움을 통해서만 출금을 하실 수 있어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죽기 살기로 배워야죠. 언제부터 이제 저 로드맵 발표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쿠코인에 있는 거 다 스테이킹 올리세요. 예, 다 스테이킹으로 집어넣으세요. 쿠코인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얼마짜리야? 그쵸, 4불 조금 안 되잖아요. 그 콕플레이 집어넣으면 얼마짜리예요? 빨리 다 스테이킹 올려야지. 그러면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다 그렇게 올리라 그러니까 아 이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메인 래플 나오면은 뭐 몇 개월 후에 이거 가격 올라가는데요. 그럼 기다리세요. 그러신 분들. 그러면 내 스테이킹 금액을 올려서 채굴량 늘리면서 그렇게 조금씩 올라갈 때 받아내는 코인의 양으로 내가 나중에 갖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끝까지 끙끙 앓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까요? 돈 벌면서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돈 벌면서.
네. 출금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입을 할 수 있게 거기를 통해서 코인을 샀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 다시 이제 뭐 오픈이 돼서 네.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 출금이 스터디움을 통해서만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지. 아니요. 입금은 지금처럼 P2P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스테이킹 내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스테이킹 머니를 외부에서 다시 넣기는 그건 없단 얘기예요. 내가 지금 10,000불짜리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 좀 돈 여유가 있어서 10,000불 더 사서 여기 스테이킹에다 내가 플러스 시켜야 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스테이킹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방법으로 제 스테이킹을 늘릴 수 있는 건 있어도 이제는 외부에서 내가 코인을 더 추가를 해서 사갖고 지금 현재 KOK 플레이에 있는 내 스테이킹 머니를 추가로 늘리는 건 이제는 없다고요. 출금을 할 시기에는 K스타디움을 통해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를 갖다가 쿠폰을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그 코인베이스를 해가지고 출금을 그렇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쿠코인 말고 쿠코인 말고 K스타디움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메라버스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또 보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스타디움에 있는 이 커뮤니티 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수익을 발생을 하시면은 그걸 갖고선 출금도 또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마련해 드린 거니까 직접 근로해서 출금을 하셔도 되고, 예, 출금 시스템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메인넷을 통해서 뭐가 발생이 돼요? 회사에서 가스비. 가스비 수수료가 회사 수익으로 발생이 됩니다. 엄청난 수익이. 그러면 우리가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해줄까요? 어렵게 해줄까요? 쉽게 해주죠. 그래서 콕플레이 내에서 내부 거래를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준다 그랬어요? 뭐 해준다 그랬어요? 출금 안 해준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채굴량만큼 쓰실 수 있게끔 무슨 페이? 미디움 페이가 지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야, 미디움 페이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만큼의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굴량만큼 쓸 수 있게끔 페이를 하려면 미디움 페이를 해야 되는데 미디움 페이는 결국 뭘로 해? KOK 코인의 내 수량만큼 액수만큼 쓸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지급이 될 거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거면은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그때는. 대표님 말씀을 예. 드리면 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출금으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밑바닥에 소비자 네네. 예. 예. 보면 장단점이 또 있고 네. 단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지금까지 기존에 KOK 플레이 하고 있던 기존의 멤버들은 예. 그냥 맨데토리를 꼭 스타디움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난 여기서 고집하고 있겠다. 이것도 가능하나? 그것도 가능하죠. 예. 안 옮기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출금할 때 그러면 어떻게 출금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분은 내가 만약에 돈을 뭐 바꿔 쓴다 그래도 천상은 거래소 가격으로밖에 내가 출금이 안 되는 거고 가지고 계신다 그래도 콩 내부에서 이걸 출금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때는 뭐 나는 그러면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하겠다 그러면 거래소 가격으로밖에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에 출금을 할 시에는요. 네.
나는 뭐 KOK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고집을 하고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출금을 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반드시 저기 그 스테디움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게 네. 맨데토리군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 가격으로가 아니고 스테디움에서는 무슨 가격으로 출금을 할지 돈이. 그것도 거래소 가격이죠. 우리가 출금은 다 거래소 가격이에요. 근데 거래소 가격이 지금 처음 우리가 거래소 가격이 코 플랫폼 가격보다 떨어져 있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플랫폼 가격보다 다 높았어요. 외부 거래소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8월 달 후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메인넷을 기다렸잖아요. 야, 이제 메인넷이 풀 가동이 되고 뭐가 이제 거래소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이러면은 그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밖에서 자연적으로 그런 이제 가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거야. 야, 자, 네. 그 설명 좀 해줘요. 네. 제가 잠깐 이렇게 부연 설명 좀 할게요. 현재 우리가 지금 메인넷을 기다리는데 지금 저희는 메인넷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메인넷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KOK 코인이라고 거래소와 우리 그 플랫폼 안에 코인으로 바뀌어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는 무슨 길을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길 ERC20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중에 출금할 때는 현재는 상장된 거래소나 우리 개인 지갑이 디파이 지갑이 있었죠. 우리가 트러스트 월렛이나 메타마스크나 이런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했어요. 그 개인 지갑들은 ERC20을 쓰는 지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변경이 되고 나면 K-스타디움 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보실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 메타마스크도 몰라. 컴퓨터가 없으면 출금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메타마스크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루빨리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출금은 나중에 여기에 K-스타디움 앱이 출시되면서 너무너무 편하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OK에서 바로 K-스타디움 앱으로 출금이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때 되면 우리의 메인넷이 나오면서 우리 길을 쓰게 되기 때문에 가스비도 뭐 10센트나 1센트 엄청나게 저렴해지겠죠. 커뮤니티 풀에 들어오는 건요. 맨날 처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네. 스타디움으로 그거 이제 이 스타디움 앱을 꼭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커뮤니티 풀과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K-스타디움 앱을 착각을 하시는데요. 앱을 설치하시라는 얘기는 출금을 하기 위한 길이 이제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커뮤니티 풀은요. 엄연하게 DPOI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위임한 지분에 대한 투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KOK는 투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우리는 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는 뭐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K-스타디움 앱에 가서 출금하는 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네. 우리가 K 스테디움으로 돈을 퍽플레이스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메인넷이 나오면 네네. 메타마스크도 필요가 없어져요. 필요 없는데 그러면 그럼 그게 은행으로 나중에 연동돼서 우리가 바로 뺄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리워드를 받아서 빼는 건지. 자, 현재 이제 우리가 봤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KOK가 코인베이스나 크립토닷컴에 상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USD 달러를 지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거래소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이 바로 K-스타디움 앱에서 코인베이스나 그런 걸로 은행으로 현금화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도 우리 US 달러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KOK가 상장이 안 돼 있다면 또 다른 거래소로 빼서 우리가 은행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코인베이스에서 코인을 전송하실 때 우리가 이더리움 코인은 가스비도 비싸고 속도가 느리니까 알트코인으로 빼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스텔라 루먼이나 그런 걸 많이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걔들이 갖고 있는 게 자기들의 온 메인넷이에요. 속도 빠르고 저렴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의 메인넷이 생기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저렴해지는데 대신 우리는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현금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금할 때 내가 스텔라 루먼으로 만약에 빨리 빼서 쿠폰을 보냈잖아요. 은행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USD 달러를 지원하는 거래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 해결할 몫이지만 KOK에서 우리가 출금하는 거는 이제 지금 사실 여기 공지에서는 5월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6월 말쯤에 아마 메인넷이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요. K스타디움 출금을 지금 배울 수가 없어요. 출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앱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내가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 그랬잖아요. 수익을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참여를 하시고 나는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업하시는 대로 KOK 사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네, 질문은요. 네. 그러니까 200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질문 받았는데 그게 200%가 이제 딱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은 못 받는다는 네. 얘기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안을 드렸죠. 음. 200%가 다 차기 전에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시든지, 그죠? 마일리지는 이제 우리 콘텐츠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안내가 이제 자세하게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재채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콘텐츠라든가 우리 플랫폼 안에서 내가 참여를 해서 마일리지를 지금 마일리지 적립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 있죠. 네. 그거보다. 저는 마일리지 적립한 것만 해도 한 5만 포인트, 6만 포인트까지 적립했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들 공지사항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여태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하나도 안 되신 분들은 우리 회사가 피드란이나 공지에 뭐가 항상 올라와요.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채굴량 보지 말고 피드부터 보라 그래요. 거기에 수많이 공지가 됐어요.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 뭐 연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코코인 몇 개가 들어가면은 마일리지가 뭐 3만 포인트, 2만 포인트씩 막 적립이 됐어요. 그것도 프로모션이 있다고. 그럼 그런 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정책 변경이 발표되면서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 그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었대. 나는 수십 번도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 마일리지 적립해서 그거는 그 포인트만큼 내가 스테이킹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K스타디움을 통해서 커뮤니티 풀에 던진 내 수익을 갖고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신규 유저를 내 초대 코드로 등록해서 스테이킹 할 수 있는 방법. 초대 코드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리워드가 나한테 올라오잖아요. 100%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킹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건 원래서 들어오는 건가요? 원래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근데 채굴 원래서는 못 한다며. 원래는 못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저 스테이킹 금액은 5,000불로 제한된다 그랬죠. 그럼 다 5,000불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5,000불어치만큼 내가 리스테이킹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죠? 자, 이런 방법들이에요. 200%밖에 못 제가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뭘 헷갈리는지 알겠어요. 제가 뭘 헷갈리시냐면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내가 내 자산 나 2만 불, 와이프 2만 불, 아들 2만 불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2만 불이 내가 200% 채굴까지 3만 불이 어느 세월 3만 불이 가요? 사업도 안 하시는데 그냥 나오는 채굴수량 4%만 해서 그 수익을 받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신규 유저가 5,000불로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내가 밑에 5,000불 몇 명만 넣어버리면 금방 차게 되는 채굴 수량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3레벨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차셨을 거예요. 아마 벌써 채굴 게이지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채굴 게이지가 차게 되면 지금 현재의 방식은 뭐예요?
매일매일 나오는 후원 보상, 직급 보상, 내 채굴 보상을 가지고 거기에서 3분의 1이나 반은 다시 리스테이팅을 해서 늘려가는 방식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막혔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위에 밑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리프를 보상으로 들어오는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명을 추천할 때 10불이 될지 50불이 될지 100불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리프를 한 수당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 고레벨들을 채우기에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스몰 리프를 하시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인구 밀도가 많은 그런 저소득층 국가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나오는 매일매일 채굴되는 KOK를 케이스 다듬에 풀로 넣으라는 거예요. 풀로 넣게 되면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지금 마일리지를 안 늘려줘도 풀에 넣었잖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풀에 넣는 순간 내가 들어간 KOK는 KOK를 다시 끊을 수는 없어요. 거기 생각하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10만 KOK를 넣었는데 10만이면 지금 현재 40만 불이 넘어요. 그죠? 넣었는데 나오지가 못하는 돈인데 무슨 용기를 거기 넣겠냐고 하시는데요. 매일매일 나오는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이 우리한테는 요거는 채굴 수익이 아니고요. 엄연한 리워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다고 상관이 없겠네요. 이게 KOK 같은 경우는 200% 제한이 있잖아요. 얘는 내가 만 콕을 넣는 순간 그냥 평생 준다는 얘기예요. 만 콕은 없어지지만 그거를 원금이라는 컨셉을 해서 계속 나온다는 건데 원금 회수를 몇 달 안에 내가 했다. 원금을 다 받았는데도 평생 나머지 또 계속 그렇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더 좋아졌다고 하냐면요. 저는 KOK에서 마일리지를 안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때문에 어차피 할 텐데 거기서 수익을 주고 더하기 마일리지까지 늘려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 마일리지는 제가 잠깐 여기다 띄워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이해를 잘 하시면 완전 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구독권을 하세요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독권을 하기가 사실 망설여졌던 게 별로 볼 게 없어요. 만화 같은 거나 이런 게 올라오긴 했는데 별로 볼 게 없지만 왜 했냐면 4.7콕만 내면요. 한 달 구독권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4.7콕을 내면 우리한테 한 달에 350불어치 정도 밸류의 마일리지를 주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한 20일이 넘는 채굴량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건 샘플인 거고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KOK 안에서 게임을 하든 물건을 사든 우리한테는 별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커뮤니티 풀에 기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여한 거 공짜인가요? 우리한테 기여한 만큼 KOK도 주고 기여한 만큼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평생 없어지지 않는 보상 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KOK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채굴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채굴을 예전에는 반은 스테이킹을 돌리고 반은 현금화를 하셨을 수 있는데요. 똑같이 하세요. 지금도 KOK에서 반은 현금화 하시고 반은 풀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아, 풀에다 넣어라. 그렇죠. 그럼 스테이킹 평생 아니면- 이게 마르지 않는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졌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들을 자꾸 못하시니까 마일리지를 안 줘도 풀에 넣을 건데 마일리지까지 준다고 하니까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럼 풀에다 넣으면은 만약에 네. 만불을 넣었다. 네네. 그러면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자, 그 퍼센티지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탑 리더들은요. 이거를 모든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현재 보상이 나온 공지는 이래요. 70%가 기본 보상, 뭐 20%가 뭐 순위 보상, 10%가 블락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커뮤니티 풀이 열리는 순간 제가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제가 계속 봤는데요. 첫날 제가 봤을 때는 어머 이것보다 더한 거 없다. 집 팔아서 넣어야겠다.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첫날 이튿날 들어간 수익이 있잖아요. 하루에 0.8%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따져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어머 내가 이거 10,000불어치 내면 원금에서 하는 게 이렇게 빨라지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한 게 불과 며칠. 하루하루 내려가는 거예요. 수익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지금 거기 백세에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 보상은요. 개수는 정해져 있고 유저는 늘어나잖아요. 네.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나눠 먹을 사람 10명밖에 없었어. 당연히 많이 주겠죠.
지금은 많이들 들어오니까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데 하지만 나중에 메인넷이 되거나 우리가 바라는 수익이 뭐냐면요. 메인넷이 되면 가스비가 생기고요. 디앱들이 올라오게 되죠. 디앱들이 올라오고 가스비가 생기는 그 수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건데 그때는 상위 랭크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본 바로는 1위 랭크에 제가 위임했을 때 하루 수익이 0.1%가 나오고요. 우리 제네시스가 7위에 들어가 있는데 제네시스 하루에 0.37%가 나와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하지만 어느 게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네. 상당히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스폰서들하고 그 커뮤니티 풀에 던져지는 그런 그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도 관찰을 할 거고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시카고 계신 분들은 미셀 대표한테 의뢰를 하셔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대표님, 저 질문이 응급 보상 20%, 불납 보상 70%는 뭐에 현재 우리가 거기 풀에 들어가 있는 개수 우리가 투자한 콕에 퍼센테이지예요. 70% 아니에요. 전체 풀린 70%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개수를 가지고. 그 70%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중간에 우리가 지금 개인 기존에 맨 처음 스타디 할 적에 기존에 KOK 그 유저를 이제 불러오잖아요. 초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기본이 300불부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예전에는 뭐 7% 이랬지만 지금 이제 일단 기본이 4% 준다. 네네. 그러니까 네가 넣은 액수다. 기본 300불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 안 넣어도 된다 이러시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스테이킹이 없이도 내가 유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로 공부를 이게 예. 포함돼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 얘기하면서 어프로치 하시는 이렇게 건이 뭔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그거는 뭐 이제 사실은 그 플랜이 나오는 건 미국을 겨냥한 것보다는 우리 회사가 뭐가 제일 많이 지금 필요하죠? 유저. 그렇죠. 유저 확보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국가를 대상으로 아마 이런 플랜이 지금 형성이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 국가에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 회사의 이런 플랫폼 시스템을 알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회사들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그런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진취적이고 또 그런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100불도 엄청 큰 거. 제가 지금 남미를 다니고 있지만 그 남미에서 100불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멕시코에서 100불 바꾸니까 2만 페소를 주더라고. 그 멕시코나 이런 남미 국가가 한 달 이런 그 이 서민층에 받는 그 인컴이 500불이면 충분히 살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해도 우리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제가 예, 만약에 우리 친구를 아니, 누구를 예, 제가 이제 업라인 돼서 누구를 초대하잖아요. 네. 그럼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돈을 벌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스테이킹이 없어도 리워드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리워드를 받는 거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당연히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2030 애들이 진짜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를 여기를 통해서 시스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목적이 KOK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은 그런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유저를 확보하고 내 팀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은 why not? 그죠? 근데 K 스타디움에 이제 사람을 내가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럴 때 우리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커미션이 나오는 거나. 자, 지금 보상-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이 300불 스테이킹도 없는 사람을 위한 그런 티네이저들이나 그런 한국에서는 뭐 이제 20대, 30대들이 열광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채굴이 얼마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300불인 채굴 시작이고요. 100불 가입은 코드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300불만 생각하셨지 100불 생각 못 하셨잖아요. 100불로 가입하셔도 내가 상대방을 초대하는 코드는 나오지만 채굴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그 얘기는 내가 한 명을 내가 무료로 리크루팅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내가 만약에 50불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50불을 받았을 때 그걸 내가 바로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쓸 수 있지만 이때 그 사람은 5명이 돼야 채굴, 6명이 돼야 채굴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적어도 300불의 채굴이 시작되기에는 가입을 시켜야 그 사람은 그집 6명이 돼야 되잖아요. 300불은 돼야 내가 위에 똑같이 300불 액티베이션이 네. 300불부터기 때문에 네. 코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화면을 띄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우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광고했냐면요. 온라인이고 어디고 신문은 절대 광고 안 했죠. 리퍼럴 마케팅이기 때문에 한 명을 우버를 소개하면 25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제가 우버를 안 타도 돼요. 그냥 25불을 주는데요. 그 우버 25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버를 타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KOK 같은 경우는요. KOK로 주지만 현금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받은 거는. 그런데 그 우버가 원했던 게 유저인데 우버가 처음에는 라이드 자동차 있죠. 이거였잖아요. 유저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딜리버리 하죠. 푸드 들어오죠. 지금 각종 상품들이 유저가 생기면서 들어오게 된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KOK가 회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냥 50불이라도 주고 100불이라도 줄 테니까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람 데리고 오면 우리 여기다 D앱들을 얹겠다는 거예요. D앱들을 얹겠다는 거 여기서 게임도 개발하고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요. 뭐가 필요해? 유저만 들어오면 이거는 모든 게임 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하는 거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 좀 자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막 100불, 300불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가던 대로 그냥 사업들을 하시면 되고 그냥 내가 요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레벨 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성이 가기 위해 5명을 하셔야 되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 올라가는 용으로 쓰시고 사업은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네.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 팀 중에서 네. KOK를 하시는 분인데 네. 두 분인데 이제 한 분은 200%가 다 차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을 이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이분의 고민은 200%가 제가 이제 지금 기회니까 스테이킹을 하라고 지갑에 있는 걸 이제 네네. 제가 이제 하니까는 자기는 200%가 다 차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이쪽 분한테 그 뒤에 온 분 자기 네네. 뒤에 온 분한테 그분은 아마도 스테이킹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네.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확실한 건 이분에 대한 그 리워드를 이분은 200%가 다 차가지만 200% 끝나고도 이분에 대한 그 3% 네. 리워드를 받아먹을 수 있느냐.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사실 게린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드맵이 나왔는데 공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5월 중인데 회사에서 만약에 5월 10일 날 바꿀 걸 할 말이 없어요. 공지는 5월 중이라고 했지 날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하실 일은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한 달 정도라도 마음 편하게 체험을 해줄 수 있게 스테이킹을 늘려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나아갈 길을 커뮤니티 풀로 넣든 뭐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깜짝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이 마음 편하게 일단 가기 위해서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테이킹을 최대한 늘려놓자. 그 얘기인데 KOK 스테이킹을 늘린다는 의미가 우리는 뭐냐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거는 없어지는 코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KOK에서 늘려놓은 스테이킹은요.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찾아가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일단 늘린다는 거 내가 도저히 스테이킹을 못 늘리겠다 하셔도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체불 될 것만큼은 늘려놓으셔요. 그 스테이킹 설명하신 것 중에서 네. 최대 스테이킹 금액을 한도로 설정했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네네네. 보여주실래요? 네. 네, 그거요. 네. 두 번째 보면 스테이킹 금액 없이도 리퍼럴 방식으로 그게 아까 이제 그 스테이킹 없이도 젊은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밑에 5명, 6명이면은 만약 한 사람 앞에 리퍼럴 어워드를 스테이킹 없이도 등록을 시키면 50불씩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 6명 하면 5, 6, 30, 300불의 리퍼럴 어워드를 받잖아요. 내가 스테이킹 한게 없어도 리퍼럴 어워드를 받으면 그걸로 내가 액티베이션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최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런칭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로드맵이 발표될 때 그게 이제 다 나올 겁니다. 네. 네. 질문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다 하는 네. 사람한테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또 유저를 자꾸 모으려고 해서 억지로 그 사람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관리 비슷한 거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없으면 할수 있어. 그래가면서 또 가입하는 경우는 뭐 그 사람이 앞으로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어떻게 얘기해? 일하실 분도 아닌 분을 뭐 강제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네.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조금씩은. 네. 모아서 네네. 그런데 이제 탐이 나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당장은 메리트도 못 느끼고 아이고 막 그래 그냥 귀찮아서 아야 전화번호 하나 가져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등록은 하세요. 그러면 등록을 시켜놓고 그분이 이제 일단 등록을 해놓으셨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뭐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시카고를 처음에 리더들 3분 세워놓고 몇 년 만에 여기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년 만에. 제가 1년 만에 여기 시카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꼼짝들도 안 했어요. 여기 리더들이. 진짜예요. 그분들 처음에 그때는 100불로도 가입했어요. 100불로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3분이. 그리고 내가 진짜 이번에는 내가 시카고 가서 이 사람들 안 움직이면 나 시카고 포기하겠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미셸 사장 만났어요. 예, 식당에서 밥 먹고 8분 모시고 같이 밥 먹고 제가 얘기했는데 미셸 사장이 회사 얘기 듣고 30분 만에 나 등록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시카고가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등록을 시키세요.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얼마큼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꾸준히 우리 회사 사업 전달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들어오셔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콘텐츠를 통해서 그분이 리퍼럴 어워드를 받아가실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허용이 되니까 내 주변에 내 얘기를 듣고 KOK 플레이 등록시킬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다 등록시켜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그분들도 등록을 한다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 그렇죠. 앱이 깔리죠. 예. 앱을 깔아줘야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깔아줘? 깔아주고 이제 예. 등록을 근데 우리가 그분은 등록을 시키는 거죠. 옛날처럼 전화로 스테이킹 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케이스타딩까지 등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그때는. 우리 이거 그죠. 그냥 코플레이 등록- 앱만 깔아주셨어요. 아 그게 앱만 네. 등록시키라. 네네. 네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네네. 사실 TOK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식구들이 이제 주르륵 이렇게 딸려 들어왔거든요. 네.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리워드 솔직히 그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런 리워드도 이렇게 5월달 가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재밌는 게요. 제가 우버를 등록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25불일 때 저는 135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자기들 집중하세요. 코드를 찾아요. 웹사이트에서 우버 프로모 코드를 검색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때 당시 우버 앱 밑에 가면 댓글 다는 날 있잖아요. 제 코드 다 넣어놨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각종 소셜에 다 넣어놓고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5불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등록을 하는데 이게 알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코드를 소셜로 다 뿌리시고 이메일로 뿌리세요. KOK 프로모 코드 whatever 50불 상당 50불이 있잖아요. 공짜로 받는다는 거에 사람들의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퍼뜨리시다 보면 저도 그렇게 등록을 많이 할 줄 몰랐거든요. 저 1년 내내 우버 공짜로 타고 다녔어요. 운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일리지하고 코인하고의 매치가 잘 안 되거든. 마일리지랑 스테이킹 말씀하시죠? 마일리지와 스테이킹이요? 네. 아니면 코인이요? 마일리지 자체는요.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마일리지는 현금화할 수 있는 스테이킹으로만 없어요. 가능합니다. 자, 만 마일리지면은 아까 여기 한 있었어요. 10불 정도에 해당해요. 돈으로 치면. 아, 100불 참.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로 받은 100불에 해당하는 그 돈은 스테이킹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스테이킹 채굴 올리는 용도로만. 스테이킹을 채굴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이지에 그렇죠. 들어붙어요. 게이지에. 그렇죠. 결국은 돈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일리지는 스테이킹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킹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일리지는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거기다 채굴을 한 자산의 2배까지 우리가 채굴을 한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제 스테이킹을 하면 되니까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00불을 들어가 있는데 10,000불짜리 5명이 있다 보니까 내 채굴 한도가 다 찼어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릇이라고 해볼게요.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마일리지예요. 채굴량의 200%가 차면 채굴량이 늘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마일리지는 돈을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돈을 벌 수 있게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마일리지는. 그 마일리지를 내가 얻는 방법이 아까 봤던 내가 무슨 컨텐츠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어머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진 거 있죠. KOK가. 점점 이거 많아져요. 지금 비디오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웹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독될 뻔했어요. 여기 보면은 만화들이 진짜 재밌는 게 이런 웹툰들이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비디오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고 싶었던 거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영화는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게임은 아마 우리는 조금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건 제가 스킵할게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이용을 해서 마일리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쇼핑이 들어오겠죠. 우린 여기서는 다 쇼핑 지원을 안 하지만 쇼핑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KOK로 구매하고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OK 생태계 안에서 자꾸 거기서 뛰어놀아야만 우리에게 마일리지가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우리가 KOK를 소비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진 KOK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 토큰 이코노미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일리지 받은 거로 스테이킹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조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이제 스테이킹이 지금 안 된다고요. 질문이 네네. 마일리지를 받아놓은 걸로 어떻게 스테이킹 하냐 이제 그 질문을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마일리지는 스테이킹 채굴 게이지만 늘려주는 거예요. 베이지가 어떤 식으로 아 그건 이제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뭐 5만 마일리지가 차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그거는 일정 부분에 의해서 그거를 스테이킹으로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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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미셸 대표님이 전화로 그 스테이킹 좀 보여주세요. 앞에 내가 돈 들어간 돈에서 받은 그 프로핏하고 뒤에 있는 200%의 스테이킹을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많이 찼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더 게이지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이해. 저희 KOK는 개인 수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힘으로 끊을 네, 수 있어도 네네. 네. 앞으로 우리가 네. 제 스태킹을 갖다가 할 수 없지만은 네.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태풍 쪽이 그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지 못해서 200%를 다 썼어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 체급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마이닝 프라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가 좋은지 그건 그냥 모야지 되는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지 되는 건지 그거가 어떻게 저 질문 잘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되는데 건지 좀 그거 질문 좀 답좀 알고 해주세요.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200%까지 제가 다 찼어. 네. 그리고 제가 제 스태킹을 갖다가 할 수가 없게 돼갖고 네. 왜냐하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딱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때문에 이제 다시 저한테 이제 다시 이제 그 마이닝 그 프로핏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제 그 마이닝 프로핏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원금은 그렇죠. 예. 원금이 네. 그냥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원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건지 그걸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두 상관이 없는 건지 제가 만약에 커뮤니티에다가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그 프로핏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가 제일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지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예, 물론 이제 해지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게 200%가 다 찼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도 재채굴이 안 되고 이제 200%가 올레리 다 차서 스테이킹 금액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방법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사장님 같으시면 그거는 이제 뭐 재채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코인을 우리가 해지를 하면 뭘로 받죠? KOK 코인으로 받죠. 그러면 그 받은 코인을 가지고 계시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풀로 넣으시든가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캐시아웃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 캐시아웃 할수 있죠. 우리 KOK 플레이에서는 해지 안 하면 그 코인을 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테이킹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거가 이제 최선의 방법인데 네. 이제 근데 그게 안 되시고 다 차셨으면 그걸 해지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죠. 근데 밑에 네. 다운에 있는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운에 없는 거죠. 200%가 차면 차면 더 이상 못 받는 못 받는 거죠. 자, 당연히. 제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똑같잖아요. 200% 차면은 네. 200% 다 차면 저도 뭐 200%가 다 차갖고 한번 하루 채굴량을 못 받아본 적도 있는데 내 채굴량이 200%가 다 찼는데 밑에서 아무리 올라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을 시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K스타디움을 통해 가서 시키는 그렇죠. K스타디움에 내가 지금부터라도 K스타디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던져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리스테이킹으로 도로 집어넣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발표된 건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 설명할게요.
채굴량에 관해서. 자, 잠깐만 들어볼게요.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인터넷에서요. 여기 보시면은요. 현재 교환 자산이 보이죠? 이게 얼마예요? 9불이에요? 오케이. 129불이면 이게 아주 옛날 그림인 것 같아요. 최대 채굴할 수 있는 양은 259불 더블이 돼 있죠. 259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채굴이 다 찬다는 얘기는요. 내가 259불까지 내가 보상을 다 받고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서 사거나 재수경을 시키거나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막혔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KOK 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거는 259불이라는 이 채굴량이 늘어나면 돼요. 이게 한 500으로.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그런 거 다 바를 수가 있잖아요. 그 늘리는 방법이 스테이킹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커뮤니티 풀의 기회를 하든지 내가 이런 구독을 해서 마일리지를 받으시게 되면요. 마일리지를 바로 여기다 어플라이를 해줘서 259불이 아닌 500불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일리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500까지 늘어난 마일리지는 내가 돈으로 주나요? 코인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그만큼의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장님은 그것도 다 차고 저것도 다 차서 더 이상 채굴할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이제. 그냥 부을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그걸 해지를 하든지 이래서 커뮤니티 풀로 던지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책 변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로드맵이 발표되고 뭔가 정확하게 이 구도가 나왔을 적에 그때 다시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킹을 최대한 늘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정책 변경이나 로드맵이 발표됐을 적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취할 액션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스테이킹 머니를 200%에 가까우신 분들은 무조건 늘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책 변경이 발표됐을 때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조금 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표님 그럼 현재로서는 예. 이제 5,000불 그게 이제 시행이 되더라도 네. 이제 200%가 안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4%씩 그거 그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예, 그럼요. 위에 사람이 차면 200%. 예, 가능하지만 네. 본인은 그 200%가 안 차신 분들은 계속해서 4%의 리워드 받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들어오는 신규 유저가 네. 5,000불이 맥시멈이고 예. 그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 이상 되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재채굴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죠. 그 재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은 계속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200%도 다 찾고 딸랑딸랑 하는데 이제 나 끝난 거예요? 오프닝. 예.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분이 300불 계정 가지신 분이 더 이상 재채굴을 못한다고 오해를 하셨는데요. 300불 가지신 분은 5,000불까지 채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상 수익을 받든 뭘 받든 계속 하시면 된다는 그럼. 얘기인데요. 5,000불 제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5,000불 제한이 됐다고 해요. 신규 유저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 KOK 들어와서 10,000불 불려고 들어왔니? 그 얘기를 하거든요. 5,000불 갖고 들어오셨는데 10,000불 불면 나가라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5,000불이 제한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일리지를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보상을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사가 좋아진 게 뭐예요? 마일리지가 늘어나면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부담이 줄어들었잖아요. 회사가 나중에 이 수많은 이 1억 명의 유저가 나중에 돈을 가지고 나갈 때 회사의 부담이 너무 크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가 길고 오래 가려고 우리에게 그런 걸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수익을 보면서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요. 300불만 집어넣고 전혀 더 집어넣지 않고 그것만 재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분은 그 300불 갖고 재책을 해서 뭐 350불, 400불, 뭐 550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5,000불까지 되려면은 너무 이쪽 오거든. 5,000불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600불이 없죠, 그 맥스죠. 사람. 아니지, 왜냐면은 재책을 하니까 300불 재채굴도 이제 이번 정책 변경 발표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예. 200%가 나오는 네. 600불 이상은 못 벌죠. 그럼 그분들은 600불 되면 그냥 홀드로 근데 그분이 재채굴을 해서 만약에 지금 300불인데 1,500불 늘려놨다. 그러면 이제 정책 변경이 발표되면 그분은 3,000불까지만 재채굴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아닌 사람 300불짜리 그냥 600불.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그분들은 해지? 이제는 아,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할 시간 이제 그건 거죠. 그거는 네. 영어로 치면은 it's up to you.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이 마이닝 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채굴량을 받으시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들 아니죠. 소개해 주신 분들의 책임이에요. 전달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재채굴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내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본인 부족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정보를 드리고 KOK 플레이에 등록을 시켰으니까 그분들이 하든 안 하든 새로운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스테이킹 한 금액이 이제 2만 불이 이제 돼 있어요. 네. 2만 불 다 이제 뭐 해외에서 갖고 싫어 음, 안 하고 네. 네. 해지도 하기 싫어. 예.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해지를 하면은 그 5만 불이 2만 불이 그때 콩값이 상승되면은 3만 불이라고. 아닙니다. 어. 자, 해지를 하셔서 자,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환 자산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킹 금액 그건 돈이에요. 처음부터 들어가실 때 그만큼의 돈을 코인으로 바꿔서 들어가시고 스테이킹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때도 어떻게 찾아? 그만큼 돈 액수에 코인으로 우리가 지급을 받는데 자 해지를 해놓고 5년을 기다렸어. 근데 내 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근데 뭐는 변했어? KOK 코인의 가격은 변했죠. 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5년까지 안 기다리고 2만 불인데 해지를 해서 그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코인 가격이 바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인 가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그거 차이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교환 자산에 들어있는 스테이킹 금액은 돈 액수만큼 코인이 100불짜리면은 10,000불 있으면 10개 받아가는 거예요. 네. 10불이 되면 1000개를 받아가는 거고. 자, 그 개념이고, 그렇죠. 바깥에서 내가 KOK 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다. 요걸 안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 내려갔는데 비트코인 지금 3만 불에 샀어. 근데 요거 3만 불에 내가 10개 샀어. 근데 한 내년도에 되니까 요게 한 3만 불짜리가 10만 불 됐어. 그럼 10개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요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이 마이닝처럼 에브리 먼스 그거는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디펜던이지만 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나가고 네. 그거는 리미트가 없다 이거죠. 없죠. 예. forever. 네. 회사가 하는 예. 그렇죠. 예. 같이 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만들어지 했는데 예. 내가 이제 돈을 갖다가 더 집어넣고 싶다. 네, 네. 그러면 그것도 또 제스테이션처럼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 커뮤니티 풀에? 당연하죠. 예, 예, 예.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 노드가 지금 현재 10개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100개가 될지 200개. 그렇죠. 늘어나죠. 예, 예. 네.
처음에 A로 갔다가 뭐 캔슬하면은 뭐 옮기실 수는 있는데 페널티가 붙어요. 네. 네. A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는 뭐 C로 들어가고 D로 들어갈 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다 예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뮤추얼 펀드처럼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거 뭐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뭐야 한 데다가 한 줄목으로 집어서 몰빵하지 말고 네. 디바이드 하면 조금 더 네. 안전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커뮤니티 풀로 진입하실 땐 여러분들 어디 그룹이에요? 제네시스. 그렇죠.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처음에 커뮤니티 풀로 여러분들의 코인을 던질 땐 만약에 다른 노드로 들어가면 내가 여러분들을 안 볼 거예요. 그거만 기억하세요. 제가 질문 한 3개만 더 받고요. 그다음 광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셔요. 그 5,000불 한도가 언제부터예요?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로드맵 발표될 때부터 시행될 겁니다. 네, 아직은 괜찮아요. 5월 그러니까 지금- 6일 날 로드맵 발표가 나와요. 그 지금- 로드맵 발표가 나오면 우리가 대충 어떤 날짜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실 분들은 로드맵 발표되기 전에 미리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제가 현재로 15,000불이 있다고 하면 네네. 3만 불까지만 받으시면 그렇죠. 네, 그러면 3만 불 되기 전에 내가 계속 스테이킹 계속하면 네. 3만 불 이상도 받을 수 있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링크 들어가시면 네네. 네. 상위 링크를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거의 네네. 노드가 10개가 들어있어요. 10개가 있는데 다중이입이 가능해요. 없어요, 저는 한도. 제니시스에 들어가 예. 있지만 100명도 제가 한도 예를 들어서 없어요. 다른 분들에게 수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10콩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수익의 몇 그건 퍼센트를 한도 없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면은 1위, 내가 1위에다가 어떤 레벨을 달성하기 2위에다가 위해서는 다중으로 10명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커뮤니티 10명까지만 하시고 직급 가는데 레벨 가는데 커뮤니티 풀 밑으로 노드가 이렇게 10개가 내려서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만족시키려 다중으로 시라고 이제 10명을 얘기 드린 거지 100명을 하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예. 10개를 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더 상위가 돼요. 아니에요. 아까 왜 본인 그러니까는 이제 사장님이 더 네. 상이고 그다음에 아니에요. 더 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자, 커뮤니티 풀 잠깐만 컨셉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술적인 지원은 우리가 매주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상위 랭크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노드가 10개가 들어와 있어요. 상위에 1, 2, 3은 K그룹에서 잡고 있고요. 그 밑에 있고 우리 제니시스는 지금 7번째 와 있고 제니시스 AZ가 호주나 이쪽에 있는 제니시스 라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니시스에 들어갔고 하위 노드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굉장히 잘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0.7%, 0.5% 나왔기 때문에 제가 1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딱 10콕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들어가 있어요. 저는 1위에 갈 수도 있고 3위에 갈 수도 있고 옮기지 않고 다중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1위에서 지금 보니까 오늘 수익이 0.1%가 나왔더라고요. 7번째에 있는 제네시스는 0.27%가 나왔어요. 매일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하위 노드가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되지만 매니지 런칭이 되고 나서 가스비 수익이 들어오고 디앱이 들어오게 되면 상위가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심정만 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저희가 이런 기술 지원을 해드릴 때 오셔서 그냥 소액으로 50콕 정도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나는 넣으니까 몇 프로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케이스타디 앱은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하시고 풀에 들어가서 미리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죠. 자,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그 기관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커뮤니티 풀이요? 네네. 그건 누가 들어든 알 수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양이 많으면은 지금 양으로 치자면 풀에 지금 3,800만 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위에 있는 S 대표님께서 본인이 1,000만 개를 넣으셨다고 하시고 그분 말씀이 평생 동안 케어케어를 버는 거 다 넣으실 계획이래요.
그분 혼자 보유하신 것만 해도 1,000만 개가 넘는데 다른 들어온 개수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 전체적인 양은 알아도 개인적으로 누가 익명이라도 개인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다라는 건 모른다. 모든 블록체인에는요, 우리가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지갑 주소는 있는데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양이 어떻다는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케이스자금에 들어가시잖아요. 풀에 들어가시면 누가 몇 시에 몇 개를 던졌다 다 보이고요. 누가 언제 이거를 수익을 뺐다 다 보여요. 그래서 메인넷이 되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KOK에서 전 세계 얼마의 유저가 얼마를 넣고 돌아간다고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메인넷이 되면 실행되는 거라 궁금한 거 하나 없이 다 보실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네. 벌써 2-3주 됐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뭐 퍼센티지로 얼마 벌었다는 게 나오는데 네네. 그게 그 사람 들어온 멤버 숫자 그 로드에 네네. 해서 7%인지 13%인지 왔는데 그게 얼마라는 거는 없잖아요. 돈을 얼마 벌었다. 아니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거기 나왔어요? 예.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네.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 건 돈으로 표시가 안 되고 코인의 숫자입니다. 예, 그게 숫자로 지급을 받는 거니까 그걸 잘 유념을 하세요. 거기선 마이닝 풀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뭘로 표시돼요? US 달러로 표시되죠.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거는 콕의 개수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마일리지는 네. 그릇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풀에서 나오는 그 수입도 그릇을 키우나요? 아니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커뮤니티 수입이- 풀에서 우리가 KOK, 우리가 SOP라는 스테디움 오너에게 파워 지불을 하면서 우리가 KOK로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 보상을 받는데 거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KOK의 마일리지를 늘려준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늘려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지에는 그렇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준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플하게 생각할게요. 회사가 유저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유저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바뀐 게 싫어요. 유저가 떠날 거잖아요. 회사가 원하는 건 유저가 한 명 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는 유저를 내보낼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유저가 불만이 생기면 회사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한 다음에 불만이 없는 요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우리 유저들에게 점점 좋아져야 더 많은 유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기 너무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윌리엄 6레벨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한 두 가지 할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위클리로 이런 기술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뭐 사실은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뜨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커뮤니티 풀이나 이런 것들은 매주 목요일 4시 반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오셔서 이해가 안 되셔도 자꾸 들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3레벨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으로라도 집중적으로 다 출연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제 내 산하의 내 팀들은 그분들한테서 그룹으로, 왜냐하면 단체로 와서 배우시니까 정신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를 때는 그룹으로 미팅을 잡으셔서 자기 산하 업리드에게 배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세요. 하여튼 목요일날 4시 반은 시간을 다 빼놓으시고요. 특별하게 일이 없으시면 다 참여하셔서 들어보시는 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에는 준비물이 뭐예요? 그때 이제 공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커뮤니티 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PC가 준비가 필수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뭐 갖고 오시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